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대장암과 대장용종 예방, 그리고 요즘 이제 핫 이슈이죠.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위는 위암입니다. 부동의 1위. 우리나라 위암 이제 여전히 많고요. 2위가 대장암. 대장암이 상당히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고, 3위는 갑상선, 4위가 폐암, 이런 순위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대장암의 사망률이 처음으로 위암을 추월했습니다. 그 암에 걸렸을 때 사망률이 높은 그 암 순서대로 보면은 폐암이 1위고요. 두 번째가 간암, 세 번째가 대장암입니다. 4위가 이제 위암이 되는 거고. 우리가 대장암에서 이제 경고 증상이라는 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꼭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배변 습관이 달라졌어요. 설사가 나온다던가 변비가 갑자기 생기거나 변이 가늘어지거나 또 이유 없이 자꾸 배가 아프고 살도 빠지고 입맛도 떨어져서 잘 못 먹어요. 그리고 배에 뭐가 만져지는 게 있거나 이유 없는 빈혈이 있다면 원인이 뭔지 조사를 해봐야 되고, 대장암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장암 경우에는 검진 시기를 조금 앞당겼어요. 그전에는 50세 이후로 했었는데 45세부터 대장암 검진을 받으라. 그리고 45에서 80세 그 사이에 1, 2년 간격으로 1차적으로 분변 자멸 반응 검사, 그러니까 대변 검사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고 선택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45세로 대장암 검진 연령이 낮아진 이유는 젊은 나이에도 대장암이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대규모 연구를 해봤더니 50세 이하에서도 대장암이 많이 생기고, 그 나이를 살펴봤더니 45에서 49세 사이에 대장암이 거의 40% 정도로 차지했기 때문에 이 연령부터 좀 앞당겨서 대장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0세 이후는 어떨 건가? 사실 이제 80세 이후에서 검진을 꼭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 검진을 받았을 때에 어떤 이제 이점과 해가 되는 문제점을 잘 고려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다 살펴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조사를 했더니 대장암 예방의 근거가 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변 자멸 검사라는 게 뭔가, 검진에서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슨 기생충 감염이 있는지, 또 하나는 대변에 피가 섞이는지, 자멸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이제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암 표면에서 이렇게 미세하게 혈액이 잘 떨어져 나옵니다. 겉으로는 안 보여도 속에 검사하면 피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멸이 나오는 사람은 혹시라도 이런 대장암이 없나 이제 정밀 검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대장 내시경 검사 받는 게 참 어렵고 가기도 힘들고 비용도 들고 성가시는데, 분변 자멸 검사만 열심히 해도 대장암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정기적으로 대변 검사를 받으라고 이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변 자멸 검사만 매년 받아도 대장암의 사망률이 한 32% 정도 감소되고, 또 2년에 한 번만 받아도 22% 정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시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대변 자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대장암은 왜 생길까요? 왜 생기는지 알아야 예방할 거겠죠? 그래서 대장암이 어떤 사람이 잘 생기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원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대장암은 늘어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서 대장암 진단 받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이제 50세 이후에 대장암 검진을 좀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권유를 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육류 섭취량이 많을 때 대장암이 잘 생기는 거로 돼 있습니다. 닭가슴살, 생선 이런 거보다는 붉은 고기가 이제 원인이 좀 되고, 붉은 고기 사이사이에 이제 지방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좀 문제입니다. 우리 패스트푸드 많이 먹죠. 뭐 튀김, 라면, 뭐 피자, 도넛
즐겨 먹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이런 음식물들의 트랜스 지방이 대장암을 일으킵니다. 흡연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흡연은 이제 이런 그 폐암뿐만 아니라 모든 소화기 암하고 관계가 있어요. 식도암, 뭐 위암, 대장암 다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장암의 씨앗이 되는 선종성 용종의 발생과도 흡연이 아주 큰 연관이 있다고 돼 있고, 용종을 떼내도 자꾸 이제 용종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담배는 피는 분들은 용종 재발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술을 많이 먹게 되면 대장암의 위험이 증가하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또 용종의 크기가 큰 용종이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비만. 뚱뚱하면 대장암이 뭐 크게는 한 3, 내지 3배 정도까지 대장암 발생률이 올라가요. 특히 복부, 허리둘레가 연관이 돼 있다고 돼 있고, 또 비만으로 대장암으로 수술 받은 사람 중에 비만한 사람들은 또 사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내장 지방, 요게 이제 복부 CT를 찍은 거거든요. 파란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그 장기 사이사이에 있는 내장 지방입니다. 이런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이 교란되고 염증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일부 호르몬 대사에 이상이 생기고 세포가 증식하는 쪽으로 여러 물질들을 내기 때문에 비만하면 대장암이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 부족이 또 원인인데, 실제적으로 직업 중에 활동이 좀 많은 그런 직업보다는 하루 종일 앉아서 특히 이제 컴퓨터 많이 보고 그런 직업을 가진 경우에 대장암의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가족력도 굉장히 좀 중요한 위험 인자 중에 하나인데, 부모나 형제, 자매 중에 대장암이 있다 그러면 대장암 위험률이 2배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크론병이나 뭐 궤양성 대장염, 이런 특수하게 이제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장질환에서 대장암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유전자와 관계돼서 유전되는 대장암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장암을 어떻게 예방할까요? 아까 나왔던 그런 위험 인자를 조절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금연하고 절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체중을 정상으로 유지해야 돼요. 신체 활동량도 늘려야 되고, 음식 중에는 좀 신선하고 섬유소가 많은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대장암이나 용종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것 중에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식이섬유예요. 이런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게 되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 이런 섬유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장의 그 노폐물을 청소하는 청소부라고 말씀드려요.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이 대장에서 쭉쭉쭉쭉 항문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간을 또 단축시키고, 또 발암물질하고 이런 장 점막에 나쁜 물질들이 접촉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붉은 육류, 그리고 이제 훈제라든가 염장, 절인 음식들, 소세지나 햄,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칼슘하고 비타민 D예요. 칼슘은 대장 선종, 그리고 대장암 발생률을 낮춘다고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몸 안에 비타민 D가 충분하면 대장암 사망률이 감소된다고 되어 있어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빛을 많이 쬐면 피부를 통해서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밖에서 야외 활동하시면서 공기 깨끗한 날에는 운동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기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장암은 우리가 용종 단계에서 딱 떼버리면 암을 100% 예방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조기에 발견할 경우에는 90% 이상이 완치가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성인에서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 해보면 60-70% 정도라고 이제 말할 정도로 용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용종이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용종의 종류를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조직학적인 소견에 따라서,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분류를 하는데,
상피라는 게 이제 대장 점막에서 생기는 용종일 경우에는 선종이라는 것이 이제 대장암의 씨앗이 되는 거고, 뭐 지방으로 생긴 거라든가 염증으로 생긴 이런 용종들은 대장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대장암 검사는 이제 이런 용종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떼버려 가지고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하고 좋은 검진 도구입니다. 그러면 대장 내시경 정기적으로 받으면 암이 안 생길까요? 슬프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중간암이라는 게 있어요. 대장 내시경을 또박또박 선생님이 이제 받으라는 그 주기대로 받았는데도 그 사이에 대장암은 좀 생길 수는 있어요. 일단은 유전자적으로 암이 빨리 되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빨리 자라나서 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변을 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장이라는 게 어떤 이렇게 직선 튜브가 아니거든요. 대장이 이렇게 그 주름이 져 있어요. 이 주름 뒤에 용종이 숨어 있거나 아니면 대변 찌꺼기 때문에 잘 못 봤거나 그러면 씨앗이 되는 용종을 놓쳐서 우리가 대장암을 놓치게 되는 그런 수가 있겠고, 또 용종을 떼냈는데 완전하게 못 떼낸 거예요. 남아있는 경우에 또 끝뿌리에서 암이 자라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할 때 숙련된 그 전문가에게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장을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요 점막 그 사이사이의 주름을 돌려가면서 아주 꼼꼼하게 잘 살펴보는 그런 선생님한테 나의 몸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장 정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대장암을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암의 씨앗이 되는 용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장을 깨끗하게 비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사실. 이렇게 이제 섬유소가 많은 음식이 우리가 대장 건강에는 좋은데 그런 거를 장 준비하기 전에 많이 먹어버리면 잔변이 많이 남아요. 그럼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3일 전부터는 나물, 김치, 뭐 잡곡밥, 씨 있는 과일 먹지 말고 뭐 계란이나 두부, 뭐 우유 이런 걸로 드시도록 하는 거 그려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쿨프랩이라고 해서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장 정결제인데 그거를 이제 용법대로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요 얘예요. 대변이 막 이렇게 남아 있죠. 아주 작은 이런 거는 사실 이 찌꺼기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이 많고 물도 많고 그러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치우고 났더니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2년, 3년, 뭐 용종이 있다고 뭐 2년, 1년 이거 아닙니다. 어떤 용종이냐, 이 조직 검사 결과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이제 용종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직 검사에서 나쁜 용종이 암이 될 용종이었는지 그냥 암 안 되는 용종이었는지 그거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조직 검사 결과 아까 이제 선종이라는 게 암이 된다고 했잖아요. 염증이나 뭐 이런 걸로 생긴 거는 암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이 되는 그런 용종의 개수가 중요해요. 용종이 많은 사람은 대장암이 더 잘 생겨요. 그리고 크기가 중요해요. 뭐 1, 2mm짜리 작은 거 이거 괜찮습니다. 그거는 위험도가 높지 않아요. 근데 1cm 넘어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장을 용종을 연구하고 대장암을 연구하는 학회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고위험 선종이라고 해서 대장암이 좀 잘 생길 수 있는 위험군이에요. 선종이 3개 이상, 그리고 크기가 1cm 이상 선종, 큰 거, 그리고 관육모, 그러니까 육모 모양, 고이형성이라고 해서 세포 모양이 조금 찌그러지거나 모양이 좋지 않은 그런 종류의 용종일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3년보다 더 일찍, 그리고 그런 용종이 아니었다 그러면 5년 뒤에, 아까 이제 5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정상일 경우, 그리고 용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암되는 혹이 아닌 경우, 그런 건 이제 5년 뒤에 받아야 돼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장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되고 또 전문가가 잘 관찰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이제 다음에 언제 받을지는 검사하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는 게 정답입니다.